그냥 지금 같은 장에 무지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몽당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몽당님. 시장 앞에 겸손한 김몬당입니다. 시장이 한껏 겸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변곡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 변곡의 지점에 해당되는 이벤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타의 지표들, 금리나 환율이나 그다음 외인의 매도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한테 한껏 쫄게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방향성도 이제 뭐 반등이다, 밑에가 열려있다, 한쪽을 택하기도 딱 애매한 자리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맨날 야곱야곱 시장이 조정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거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우리가 어느 정도 강세 같은 걸 나타낼 때 보조지표 같은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럼 업종의 지금 지수 차트예요. 지수 차트에다가 지표 같은 거 하나 추가해서 한번 양시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RSI 같은 거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RSI 지표예요. 이 밑에 파랗게 형성이 된 부분이 과매도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나타내는 신호예요. 그 다음 상단 여기가 과매수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코스피가 과매수 상태가 풀릴 때 5일선과 21선도 점점 이격도를 좁히다가 매도에 대한 에너지가 커지는 자리처럼 코스피가 지금 여기거든요. RSI 신호 위치가. 과매도도 아니고 과매수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자리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매도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럼 이 당시에 8월 5일자 정도 됐겠죠? 과매도가 걸렸다가 일부 반등. 그 다음 9월 초에 과매도가 걸렸다가 일부 반등. 지금 10월달 과매도가 또 이번에 걸릴 것이냐, 걸리고 과매도가 해소가 되는 그 지점에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나 코스닥 종목의 개인들이 많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 하나를 상단에다가 딱 꼽아놓고 신호의 변화를 측정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랑 딱 반대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지금 같은 장에 무지성으로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에 과매도의 단계에 대한 아주 간단한 보조지표를 하나 넣고 그에 대한 신호가 직접적으로 나왔을 때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대응하려면 아주 일부의 현금의 포지션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전에 배워놨잖아요. 우리가 이만큼을 쓸 수 있다면 거기에 요만큼은 항상 현금 부분을 유지하는 게 평시 전략 같은 것들이에요. 시장 지수는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10월 25일이고 이제 10월달도 거래수로는 4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11월달 넘어가면 11월 5일날 바로 미 대선입니다. 그래서 변곡에 대한 이벤트가 대선이 될 수 있겠다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시장한테는 다 영향을 줘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을 테니까 그냥 지표 설정해놓고 그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대응하자가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자, 코스피는 0.09, 코스닥은 마이너스 0.98 그렇게 떨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200의 삼성전자가 55,900원 마감했네요. 오늘 1.24% 빠졌는데요. 뭐 수급 상황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이 정도 위치까지 왔네요.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위치입니다. 2020년도에 저점 자리까지 일단 와 있어요. 여기가 이미지적으로는 정말 잘 유지가 돼서 시장이 버텨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라고 이제 인식을 할 정도까지 왔어요. 여기가 또 한번 뚫리면 그 밑에 저점이 여기기 때문에 일단 여기 사수하는 게 첫 번째겠죠. 삼성전자는. 다음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그 실적의 안의 내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롱이 잡히고 삼성전자가 숏이 잡힌 지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LG 엔솔 올려 붙여놨다가 떨어져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3%. 엔솔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지금은 3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28일이잖아요. 그날 엔솔이랑 LG화학 실적 나올 겁니다. 지금 거의 예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움직임들의 변동성 같은 것들을 한번 측정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HD 현대일렉트릭이 쭉 밀어 올려놓고선 쭉 차익이 나온 구조가 하나 있었고요. 거꾸로 KB금융은 쭉 올려놓고선 금융주들, 은행주들을 다 당겨 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날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적 시즌, 아니면 주주환원적책 발표, 선반영도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루가 등락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니까 엔솔이나 LG화학 쪽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월요일날 실적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를 인지하고 시장을 봐야겠죠. 다음 3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실적 발표하고 퉁 떨어져서 저점 테스트 한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셀트리온, KB금융 오늘 8% 마감했어요. 장중에 11%까지 갔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깨고 그 자리에서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기아 오늘 실적 발표 나왔는데요. 현대차 대비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은행주 다 따라 올라갔고요. 고려아연은 장중에 정말 꼴배기 싫은 윗꼬리가 나왔죠. 고려아연에 해당되는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에 대한 피크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고려아연 라인 빼고 TA항공,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차트상에서 이런 흔적을 좀 보인다는 게 보기 쉽게 딱 움직였네요.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 왔네요. 완전 피레침이 맞았습니다. 이벤트니까 이벤트에 대한 힘이 사그러질 때 차트상에서는 저런 흔적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가장 많이 오른 게 그래도 고려아연, 두 번째가 은행주, 국민은행, 세 번째가 테슬라 급등하면서 테슬라 관련주 명신산업, SK스퀘어, SK하이닉스 이런 것들, 그 다음 일촌화학,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한미그룹에 대한 경영권 분쟁, BNK금융, 은행주들 많죠. 거꾸로 SK바이오 사이언스, 한방에 7%, 제바에서 이런 흔적들이 요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강했던 구간을 쉬는 구간들이 종목마다 나오고 있어요. 덜 떨어지는 애들이 더 강하다는 생각으로 제바에 조정이 들어가는 와중에 물타지 마시고 덜 떨어지는 애들을 위주로 간추리시면 됩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오늘 출현했어요. 이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가는 구간을 가고 있는데 거꾸로 매도가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다 그랬어요. 그 다음 대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1등 삼성전자, 2등 SK하이닉스, 정고점 테스트 오늘부로 딱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신규 상장주의 YJ링크, 신규 상장주의 웨이비스, HD현대일렉트릭, 변동성 어마무시했죠? 장중에 7%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0.88% 상승. 왔다 갔다 엄청났습니다. 7% 마이너스 4%니까 하루에 11%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긴장을, 관심을 아예 끌 상태는 아니고요. 하루의 변동성이 컸다. 국민은행, 경영권 분쟁의 TA항공, 현대차, TSMC 아니면 테슬라, SK하이닉스 관련 에이징랜드 상승, 한미그룹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그룹 산하에서 두 종목이 눈에 띄는 조금씩 반복되고 있어요. 최근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 유한양행 1%대 제자리 정도, 기아, 한국은행 그 정도였습니다. 탑 30 보겠습니다. 자, 투비소프트가 상한가에 가긴 했는데요. 그 전의 상태를 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동안 우하향하던 종목이 최근에 감자를 했습니다. 무상감자 했겠죠. 왜? 재무제표가 안 좋은 상태니까. 감자를 하고 자금 조달을 하면서 그 돈으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대부분 이런 회사들은 감자 플러스 증자 플러스 탑업인 투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자리입니다. 딱 매매에 대한 이벤트 정도로 볼 수는 있겠지만 시가총액 100억짜리니까 환기 상태고 그게 우리의 주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또 넥스턴 바이오네요. 넥스턴 바이오도 성격상 그렇게 좋은 종목 같아 보이진 않아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지금 정지되어 있고요. 넥스턴 바이오 밑에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EV 첨단 소재, 미래산업, 그 다음 최근에 또 다이나믹 디자인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걔네들이 다 재무 상태가 별로인 상황에서 급등락을 막 거듭하고 있죠. 근데 공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넥스턴 바이오는 최근에 예전에 발행해놨던 전환사채들이 상장되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행사가 돼서 시장에서 매도가 되면서 좀 팔려는 움직임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티웨이항공 라인들, SK하이닉스가 테슬라에 ESSD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에이징랜드도 같이 움직임. 비보전제약, 에머리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고요. 피플바이오, 진단키트 같은 것들 해외 공급 기대감들이 들어간 하루였습니다. 신규 상장주, 아머그린텍, 경영권 분쟁, 양자암호통신, KCS, SK 뭐 이런 애들이고요. 오파스넷은 뭐 한동훈 관련주 이미지 띄고 있죠. 미래산업 이런 것들이 아까 봤던 넥스턴 바이오 쪽에 섞여 있는 애들이고, 다이나믹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반도체의 일부는 SK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성홀딩스 이런 거 식량 관련주예요. 브릭스라는 나라 간의 지금 합의체에서 식량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었나 봐요. 식량 무기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나 브릭스는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가입돼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또 식량 관련, 인플레 관련 자극받을까봐 이런 애들이 또 꼼짝꼼짝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히어로는 KB금융. 그 정도 라인입니다. 다들 뭐 섞여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파도도 SK하이닉스의 매출이 재개가 되면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밀어 올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도 하면 SK하이닉스, 웨스턴 디지털, SSD 이런 식으로 바로 따라 붙겠죠. 자, 느낌은 개별주가 장악을 한 거예요. 실적 시즌이라서 한두 개 정도는 실적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개별주 우르르르르, 경영권 분쟁 우르르르르. 그러면 본질은 어디 있나요? 본질은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장을 끌어가는 섹터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변곡 발생하는 이벤트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그쪽에 다시 강해지는 타이밍을 우리가 포착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 현금 무리하지 말고 현금 비중 일부 올리면서 상태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지루한 며칠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주 단순한 매매를 하던 것 중에서도 손절이 하루에 한두 개씩 일어나는 거 보니까 딱 그 정도 시장의 느낌입니다.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지수 상태에다가 과매수, 과매도만 조금 포함시켜 놓고 과매도가 들어간 다음에 풀릴 때 그걸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어느 때인지. 그게 나왔을 때 또 장마감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찝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내일은 건대 강연회죠. 내일 신청하신 분들 꼭 모두 오시고, 노쇼 싫어요 다들 오시고 내일 강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죠.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배고 부자 될 거야. 화이팅! 화이팅!